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요. 비 때문에 우산도 가지고 왔는데 안 오네요. 오늘 여기 온 거는 비로 돈 버시는 분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무슨 얘기인가 좀 알아보려고 왔거든요. 비 안 오니까 우산을 끄고.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석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 이게 뭔가요? 아, 이거요? 아주 멋있죠? 아니, 항아리처럼 생겼네요. 빗물 저금통이에요. 빗물 저금통. 네. 빗물을 모아두는 저금통. 이게 지금 여기 이만큼 불이 찼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 물 가지고 물이네요. 예, 이 물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죠. 여기다 물을 주기도 하고 아, 더울 예. 때 물을 뿌리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어디에 연결되냐면은 예. 이 홈통이거든요. 뭐 저 건물에도 그렇고 전부 다 홈통은 다 있는데 예. 그 비가 오면은 모아가지고 하수를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인터셉트를 하는 거예요. 떨어진 빗물을 여기다 모아주면은 그 물이 모아지고 제일 좋은 건 다 공짜라는 거예요. 여기는 정원처럼 돼 있네요. 예, 옥상이 좀 다르죠. 완전히 뭐 잔디밭이네요. 여기에 이렇게 정원도 있고 꽃밭도 있고 텃밭도 있고 그렇습니다. 텃밭도 있나요? 네, 그 상추도 키우고 그 유명한 도시농업. 네네. 아, 가지 열렸네. 아유, 저 열려 있는 가지 처음 봅니다. 이거 학생들이 가꾸나요? 이제 학생들도 가꾸고 교수님도 가꾸고 또 심지어 저쪽에는 이제 동네 주민들도 분양을 해가지고 같이 와서 심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자는 얘기는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잘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네요. 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비가 왔을 때 물을 모아두는 거예요. 가령 이런 같이. 요 밑에 제일 밑에 이걸 막 붙여놨어요. 시로프로 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 흙을 빠져나가지고 여기 물이 꽉 차이거든요. 요 안에 요 안에. 식물은 물을 싫어하니까 그 뿌리가 썩기 때문에 물은 빨리 버려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이걸 볼록하게 해가지고 물을 다 버렸거든요. 그리고 물이 없어지니까 또 물을 주려고 하고. 물 줘야죠. 근데 그러지 말고 자 뿌리가 물 싫어하는 건 다 압니다. 그러면 뿌리보다 훨씬 밑에 이거만 놓으면 되는 거고 또 물이 또 필요하다니까 여기서 물을 공급하게 해주면 된다니까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 볼록을 오목으로 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야, 이건 도시농업 하는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몇 년 전부터 그런 거 하자고 계속해서 얘기는 있었는데 잘 성공을 못 하더라고요. 물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자타공인 빗물 박사이신 거 아니에요? 네네. 교수님한테 빗물이란 뭘까요?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 모든 생명이나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 돈이라고 하겠습니다. 빗물은 돈이다. 돈.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잖아요. 하늘에서 돈이 내리는. 공짜로 내립니다. 진짜로 근데 그게 돈이 될 수 있나요? 비가 오게 되면 농산물이 수확이 된다. 그렇다면 비가 돈이 아니냐 이거죠. 근데 내년 봄에는 이렇게 쩔쩔맬 것을 지금 다 버리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비를 잘 모아서 쓰면은 가뭄에 도움이 되겠죠. 네. 이게 몇 년 동안 이 빗물 연구를 하신 거예요? 지금 한 13년 됐네요. 13년 동안 계속 빗물 연구하신 거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오래된 건가요?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까 옥상 정원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게 위에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단열 효과가 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름에 에어컨을 덜 틀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생각보다 그거는 에너지가 물 끌어오는 그런 거에 비해서 다른 방식으로 지금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옥상 정원에 사실 여태까지 옥상 녹화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다 실패했던 이유는 물 때문에 그렇다. 기존 건물은 비가 오게 되면 비는 다 나가는 쪽으로, 그래서 볼록형으로 조금 이렇게 비가 나가게, 잘 나가게.
근데 그 생각을 바꿔가지고 좀 오목하게 하자 이거죠. 오목하게. 오목도 뭐 이렇게 엄청난 오목이 아니라 한 2, 3cm만 밑으로 이렇게 오목하게만 한다면은 잠길 수 있게. 네, 비가 오게 되면 그 밑에 또 이제 특수하게 밑에 스티로폴로다가 그 물을 받을 수 있는 걸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비가 끝이 되면 물이 여기 꽉 고여 있으니까 그물 가지고 줘야 되기 때문에 수돗물을 안 주더라도 며칠은 살 수 있다. 물론 전혀 물 안 주는 건 아닙니다. 한 가뭄이 일주일 열흘 되면은 물은 주긴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수도료도 절약할 수 있고 더 좋은 게 제일 좋은 게 있습니다. 이 옥상 텃밭을 이용해서 상추를 키워 먹는 거예요. 빗물이 버려야 될 대상이 아니고 빗물을 모아야 된다는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순간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멀티퍼포즈로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홍수 방지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고급 부가가치 창조고 그것이 바로 창조 경제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빗물 연구하시면서 가장 큰 결실이 있다면 뭘 꼽으실까요? 국제적인 상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타시티의 빗물 시설. 스타시티. 네. 여기에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제 광진구 자양동에 예. 옛날 건국대학교 야구장 부지였었던 건데 거기 원래 상습 침수 구역이었거든요. 그 동네 그렇죠. 네, 한번 설계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저대로 설계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리 끝에 원래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을 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건물이 커다란 게 4개가 있는데 그중에 키가 제일 작은 구조적 문제 때문에 키가 제일 작은 B동에 한 층을 더 파자고 그랬습니다. 지하 4층. 지하 4층에 그거 하나만. 그랬더니 뭐 건설하는 사람은 그건 문제 일도 아니죠. 뭐 깊이 파는데 조금 더 파는 건 문제 아니라 그래서 이제 지하 4층을 제가 다 확보를 했습니다. 바닥 면적이 1,500제곱미터, 그리고 높이가 2m에서 3,000톤이 나오는 거예요. 3,000톤. 네. 칸을 둬가지고 1,000톤, 1,000톤, 1,000톤을 만들었어요. 1,000톤씩 3개. 네네. 그냥 칸만 막으면 되거든요. 삼각구조. 네네. 그래서 거기 미션을 줬죠. 첫째 통은 홍수 방지용으로서 보통 때 그냥 쓰는데 태풍이 온다고 그럴 때 태풍 중계방송 하잖아요. 그러면 요 근처에 올 때 하루 전에 비워놓자. 1,000톤을 받는 거 아니에요? 1,000톤 안에 여기 떨어진 빗물을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하루에 그 옆에 골목에 홍수가 안 나거든요. 1,000톤 갖고 거기 있는 단지 내 물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토양에 머금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흡수분도 있을 거고. 첫 번째 통은 홍수 방지용. 네. 두 번째 통은 이제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 또는 그 대지에 떨어진 빗물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조경용수를 씁니다. 가시면 아주 기가 막힌 조경을 했는데 조경수 그냥 아주 그냥 듬뿍듬뿍 줍니다. 스프링클러 같은 것도 다른. 스프링클러에다가 폭포에다가. 근데 다들 걱정할 거네. 유지 관리비가 날 텐데. 물값이. 그래서 이제 고지서를 보면은 한 달에 200원 나옵니다. 한 세대당 200원. 200원. 아주 아름다운 조경을 만들어 놓고도 굉장히 200원밖에 안 되니까 좋아합니다. 헐값이죠. 껌값도 안 됩니다. 껌도 그거보다 비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1,000톤은 비상용수를 만들었어요. 보통 커다란 물자동차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10톤입니다. 그럼 여기 소방차 100대분의 물을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감이 딱 오네요. 그래서 만약에 뭐 단수가 일어났을 때 보통 물이 없으면 화장실이 제일 큰 문제인데 여기서는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는 화장실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근처에 불이 났을 때 여기서 퍼스게 끓으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통은 홍수방지용, 두 번째 통은 물절약용, 세 번째 통은 비상용으로 해서 여기 제가 이제 이 케이스가 세계 물 잡지에 카바스로 실릴 정도로 됐거든요. 그 이유는 3,000톤이 크기도 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철학을 집어넣었다. 대한민국의 철학인 홍익인간. 홍익인간. 첫 번째 통은 우리 하루 사람을 위해서, 가운데 통은 나를 위해서, 세 번째 통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남과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빗물 관리. 놀랍네요. 강남 같으면 어디다 모으면 될까요? 강남에 맨날 비만 오면 좀 넘치잖아요. 그래서 강남에 이제 항공 사진을 찍어보자고요. 그러면 지붕도 있고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가 다 지붕은 지붕대로, 공원은 공원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모아주게 되면은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잡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건물처럼 옥상 녹화가 있으니 옥상이 있으니 옥상에다가 이런 빗물, 오목형 빗물
통을 옥상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모으게 되면 여기서 양은 10톤이나 20톤밖에 안 되겠지만 예, 예. 모든 건물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 홍수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또 부가적으로 본인들이 좋잖아요. 분산형 시스템 같은 거 아니겠죠? 네. 근데 왜 우리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아마 빗물을 몰랐던 거죠. 빗물은 모든 사람이 빗물은 나쁜 것이다 생각을 하고 다 버리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이고 사람들의 생각이고 시민들의 생각이고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빗물이 근데 생각을 바꿔가지고 내년 봄에 그렇게 애타게 기다릴 게 바로 이 빗물이다라는 생각만 한다면은 빗물이 돈이라는 생각만 한다면은 너도나도 모으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제도화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했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빗물을 모으게 된다면 지금의 뭐 광화문 저루조, 뭐 강남역 저루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근데 산성비 얘기도 막 있고 그래서 예. 많은 사람들은 비라는 거는 굉장히 오염돼 있고 그래서 우산자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비 맞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나요? 저도 사실 10년 전에는 그렇게 알았어요. 예. 빗물은 위험하고 다 산성비라는 게 모든 교과서에 다 있으니까요. 제가 과학자니까 한번 실험해 봤습니다. 떨어지는 빗물 pH를 측정했더니 pH가 진짜 산성이더라고요. 예. 산성, 산성이니까 모든 사람이 산성비라고 그랬지. 그러고선 그 땅에 떨어진 빗물을 재봤더니 알칼리성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산성비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중화가 되는 알칼리 그런 거기 때문에 몇 초만 해요? 당장이요. 예. 땅에 뭐랑 반응을 했을까요? 땅에 뭐 먼지라든지 흙이든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반응을 해서 당장 중화가 되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산성비는 영원한 산성비라는 생각으로다가 산성비니까 다 산성비다. 뭐 강물도 산성이고 다 산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산성비에 대한 오해를 좀 벗어야 되는데 그래도 어떤 사람이 또 여기 떨어지는 건 산성 아니냐.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증명하려면은 자 그럼 산성인데 그 pH가 5 정도 되는데 우리가 마시는 오렌지 주스를 한번 재봤습니다. 콜라를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보다 한 100배, 500배 센 거예요. 또 어떤 샴푸는 pH가 3 정도 돼가지고 산성비보다 100배 더 세요. 아 샴푸가요? 네, 어떤 샴푸요? 다는 아니고. 예. 그래서 매일 그 샴푸를 감아도 머리 안 빠지면은 그보다 훨씬 약한 산성비로 머리 감더라도 머리 맞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제가 하도 억울하고 그래가지고 자, 산성비 때문에 대머리 된 사람 있으면 저한테 모시고 오십시오. 제가 심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오염물질 같은 거가 섞여 있진 않나요? 도시에서 내리는 비. 있죠. 대기오염 물질이요. 예. 뭐 어떻게 중금속도 있다고 그래요. 자, 근데 그게 음용수 기준은 이만큼이고 예. 거기 있는 건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있긴 있습니다. 근데 먹어도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수돗물보다 안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수돗물도 이게 처리하면서 약품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물도 저는 이제 마일리지라는 개념을 썼거든요. 마일리지. 비가 떨어지게 되면은 산에 떨어지게 되면은 계곡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예. 하류로 내려가는데 내려갈수록 오염물질이 들어갈 확률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일리지가 길수록 더러운 물이고 마일리지 짧은 물은 아주 간단한 처리만 해도 금방 먹잖아요. 약수터라든지 산골짜기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먹는 이유는 이것은 마일리지가 짧기 때문에 분명히 이 위에는 공장 폐수가 없다는 걸 확실히 증명할 수가 있고 예. 집도 없었으니까 이건 증명할 수 있다 그러는데 자 도시에 떨어지는 빗물,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 마일리지가 제로입니다. 마일리지가 제일 제로니까 여기는 뭐 먼지나 먼지나 황사나 이런 거 있겠죠. 가끔가다 뭐 새똥도 있겠죠.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 수치가 음용수 수질 기준보다 훨씬 작고 문제 있으면 그것만 빼내면 됩니다. 여기는 이 물은 녹조가 묻어본 적이 없는. 아 녹조와는 상관없겠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빗물이라는 게 자연정화 시스템 같은 거 아니에요. 섬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인류 역사상 예. 다 빗물 받아가지고 먹어도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그런 자연정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구름을 잡아다가 마시면 제일 좋을 텐데. 그래서 클라우드 주스라고 이제 이거 보셨어요? 아 여기 이건 이게 그 클라우드 주스군요. 네 주에서 예. 만든 그 생수인데 예. 이제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빗물 주스입니다. 구름 주스. 빗물을 모아서 이렇게 병에 담았는데 제일 비싸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 그 비행기에서 비즈니스석 이상만 주는 비싼 물인데
이거의 원료가 바로 마일리지 제로인 빗물입니다. 마일리지 제로. 네. 저희는 서울에 안 살지만 아파트 1층에 사는데 빗물 저금통을 만들었어요. 아, 지금 사시는 네. 데. 그래가지고 그 빗물 받아가지고 아침마다 커피를 끓여 먹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수질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있는 물은 다른 게 안 들어갔다는 걸 내가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맛있는 걸 개런티하게 하기 위해서는 먹는 물만 조금 뭐 처리를 좀 해야지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무조건 먹어도 됩니다가 아니라 아주 조금만 처리하면 되니까 수돗물보다 훨씬 싸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사례가 있나요? 아, 전남 신안군 기도라는 섬이 있어요. 신안군. 신안군 기도라는 섬인데 예. 10가구 살아요. 10가구. 그게 이제 작은 섬인데, 아름다운 작은 섬인데, 거기는 그 강도 없고 저수지도 없고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지하수를 쓰는데 지하수가 짠 거예요. 아. 소금, 바닷물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집집마다 4톤짜리 예. 빗물 탱크를 10대를 가서 만들어줬어요. 그게 1년 전에였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써봤더니 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아, 편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빗물로 물자금률 100% 달성이라는 걸 실현을 하고 그거를 국제 에너지 글로벌 어워드라는 데 신청을 해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국제상을. 야, 이거 기가 막히다. 돈 많이 안 들이고도 그 섬 주민들의 물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래가지고 상을 받고 거기 또 주민들은 또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잘 쓰고 있다고, 고맙다고. 개인이 결심을 했다. 네네. 근데 기술적인 건 모르겠고. 네. 그러면 어디에 연락을 하거나 누구랑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는 뭐 빗물 시설을 개인적으로 만든다고 그랬을 때 예. 이제 보조를 한다. 90%까지 보조를 해주는데 이게 막 선전이 안 돼 있어요.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시 자체에서도 열심히 홍보를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모르죠. 빗물을 활용한 시스템이 지금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시에서 보조한다는 얘기는 저도 못 들었어요. 오늘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아, 시에서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있더라고요. 아, 너무 짜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굉장히 큰 일이죠. 지금까지 다 빗물 버리는 걸로 알아가지고 예. 올해 서울시 예산에 빗물 버리는 데 쓰는 비용이 4,600억입니다. 그쵸. 거기서 조금 잘라가지고 코딱지만큼 잘라가지고 10억 정도 빗물 모으는 데 쓰는데 너무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건 좀 철학적인 문제인데요. 눈이 오면은 지금 개인이 네네. 치우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시에서 다 못하니까 개인한테 협조를 사실 구하는 거거든요. 비슷한 개념으로 자기 집에 떨어지는 물은 당신이 알아서 좀 처리를 해라. 그런 책임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나요? 수천만 년 동안 그 지형에 비는 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흘리기 위해서 저 하천이라든지 개울은 다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지붕을 덮는 바람에 아스팔트 덮는 바람에 이 물이 더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람이 집을 짐으로써 건물을 짐으로써 물 상태를 어지럽힌 거예요. 아니 그런 거면은 지금 이게 그 도시공학이라고 또 하고 뭐 도시계획학 이런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빗물을 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집도 설계하고 도시도 설계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빗물은 돈이고 깨끗하고 모으면 좋다는 것만 아는 순간 모든 그 계획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모든 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 아니면 주택법 사람의 인식 전부 다 빗물을 버리는 쪽으로 돼 있어요. 그 생각을 바꿔가지고 법을 바꿔가지고 빗물을 모으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빗물을 모아서 빗물이 자원이라는 법. 지금은 빗물을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쓰레기에서 자원으로 하는 법을 바꿔서 모든 정책을 바꾼다고 했을 때 훨씬 적은 비용으로 훨씬 더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빗물에 대한 기본법이 하나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빗물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빗물 가지고 사회적 봉사활동 같은 것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올해 2월 달에 탄자니아에 가서 예. 초등학교에 300명 사는 초등학교인데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초등학교인데 다들 물 뜨러 다니는 거예요. 빗물 시설을 만들어줬어요. 5톤짜리 2개에서 10톤을 만들어줬는데 걸린 시간은 딱 이틀. 이틀 동안에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한 7개월, 한 5개월 정도 됐더니 잘까지 잘 쓰고 있다고 연락이 오고 있어요. 돈은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돈은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내기도 하고 또 어떤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도네이션 같은 게 네,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 도네이션의 새로운 컨셉트 지금 다들 착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도네이션 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구호를 갖다 일사일통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일사일통. 예, 원 컴퍼니가 한 회사가 한 5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내가지고 한 학교에 지정을 해가지고 이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교에 만든 통의 비물 탱크에다 회사 로고도 해주고 학생들이 회사 직원들한테 편지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일사일통 원 그 비물 탱크 도네이션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은 회사에서도 좋고 진짜 전 세계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천병이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우리나라 모든 회사에서 조금씩 회사 형편에 맞게 일사일통을 전파한다면 아프리카의 물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국을 되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좋아하겠죠. 그럼 뭐 아주 그 국제적인 그 뭐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 국제적인 위상이라든지 굉장히 높아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걸 일사일통 캠페인을 지금 좀 뭐 유엔기관에다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비물 박사로서 이제 앞으로 뭘 꼭 해보고 싶다. 내지는 어떤 상태가 되면 좋겠다. 그런 포부 같은 게 혹시 있으시면? 저는 레인시티라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레인시티요? 레인시티라는 것은 비물을 버리는 도시에서 비물을 모으는 도시로 법을 만든, 조례나 법을 만든 것.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행동하는 것.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술자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모험 사례를 많이 만들어서 그것이 이렇게 해줬습니다라고 그 과학적인, 공학적인 분석을 해가지고 발표해 주는 것이 이제 제 할 일이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레인시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 세계 레인시티의 시작은 대한민국이었다라는 것만 다른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성공해서 그 레인시티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 for his bed, nothing seems to fit.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they keep falling, so I just dig